네, 여학과 선생님들 강평에 참여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기순 팀장님은 이번에 면제 받으신 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김진원 선생님 첫 강평이었는데 잘하셨어요. 무난했고 상식이 풍부하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되지요. 상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지문인데 결코 쉽지 않은 지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아주 풍부하게 잘 됐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 가지고 고3 레벨에 좀 잘 맞는다. 고등 강의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번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pathog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질병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pathogen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하고는 좀 다르죠. 관련이 있긴 있는데 patho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병입니다. 병, 질병. 근데 gen이라고 하는 말은 generate,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체 또는 병원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이제 오류가 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불명확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비교절 생략어법, then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it is 다음에 in 어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법이 나왔단 말이죠. 구어체에서는 뭐 it is 같은 거 생략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어체가 아니죠.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학술적인 지금 토론을 하는 격식체란 말이죠. formal style. 격식 문제에서는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부하는 순우특강인가 그런데 원문은 어떻습니까? 원문에는 이리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맞춰야 되는 거고 격식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체적인 그런 이제 지식인데 뭐 어법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에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런 이제 과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2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우두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가지고 습관이라 뭐 보면은 습관으로 봐도 그게 문제가 없을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두 다음에 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려면은 영어의 글의 흐름이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습관이 나올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과학적인 지금 실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럴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럴 경우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두의 BPB, 가정법 과거 완료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예리하게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된 다음에 이리스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우두 다음에 뭐 습관이 되어도 되고, 뭐 여기에서는 뭐 가정법 관리가 되어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시험 보러 갔어요.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썼어.
학교에서는 오답 처리를 합니다. 그때 그 오답이 정답이라고 이의제기하고 하면서도 논리를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논리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틀리는 거예요. 1등급짜리가 그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2등급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두 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수학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는 절대로 정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어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독해, 어법, 계속적인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강평답지 않은 안정적인 모습 좋았고요. 다음 달이 기대가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병렬 선생님, 처음 강사 평가할 때와는 달리 포맷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그런 모습,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잘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법 분석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부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2번 그 데이팅을 데이티드로 고치는 거, 데이티드를 데이팅으로 고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헤드 파운드 앞쪽에는 과거 완료 시제를 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 착오가 일어났고, 그 다음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4번 70% 오브 뭐 저거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0% 오브 복수명사,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동수 일치에서 복수로 우리가 그 일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앞에 정관사 도를 붙이고 어쩌고 뒤에 워스를 그대로 냅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법 실력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평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어법 문제가 틀렸는데, 1번 이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관용구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어에 대한 어감, 감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Just about ever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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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함께 뭉텅이로 콜로케이션 돼가지고 가는 거, 함께 가는 것들, 세트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Just about every blah blah blah. Just about 이게 뭐냐? Almost every 그런 뜻이란 말이죠. Just about every Korean. 그렇게 말하지 just around every Korean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 영어의 어떤 느낌, 감각, 어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당현 선생님, 지문에 대한 우리말 해석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강의 기술 아주 좋았습니다. 이해도가 올라가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도움받아 해결했던 그런 문제가 3번인데, 3번은 정문이었죠. 근데 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문이니까 얘기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왜 이게 정문인지. 예를 들면은 어떤 거에 우리가 낚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뭐가 나와요?
travel long distances라는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travel이 선한 선생님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사인데. 자동사죠. 자동사고 travel 여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사예요. 뭐를 여행할 수가 없어요. 자동사예요. 근데 long distance가 뭐예요 이게? 목적어네? 자동사 뒤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90점짜리, 100점짜리들이. long distance는 여기서 명사구로 이루어진 부사예요. adverb이요. 부사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자동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적어처럼 보이죠. 느껴지죠. 예.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트랜지티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여유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강병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그런 강병이었다고 생각하고 발전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가람 선생님, 이번에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특유의 그런 강약의 리듬을 타는 박력 넘치는 그런 그 강의 아주 좋았고요. 고3 지문인데 해외 관광 그 예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려운 지문을 쉽게 해주는 그런 설명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법 네 문제 모두 정확하게 풀어내가지고 아주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판서강의 기술 문제인데 판서를 할 때 뒤를 보이고 엉덩이를 보이고 돌아서 가지고 판서를 하고 칠판에 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껴서서 판서를 하면서 가능한 한 청중을 이렇게 보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판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의를 잘해도 일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 인터랙션. 소통을 해야 돼. 교류해야 돼. 왔다 갔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눈빛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면 이거 이제 전문용어로 교육용어로 접촉 유지가 단절됐다고 합니다. 접촉을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해야 돼요. 눈으로,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화를 시켜주고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확신이 좀 부족하고 자신감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어법이 틀렸는데 그 주제 파악 같은 거 이런 건 참 좋았어요. 근데 3번은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 어려웠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just too much of something, too much of anything 다 될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없어요. 저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어법상. 그런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education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education.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anything but education, too much isn't good 이렇게 가는 거지. all but education 이렇게 가는 거지. some but education, something but education 이렇게 갑니까? 안 가는 거죠. 영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니까 something은 안 되는 거예요. education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anything이 여기서는 강조의 용법입니다. 뭐 부정문, 긍정문 그런 구별이 아니고 강조의 any가 들어간 거예요. too much of anything but education.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법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문법을 지가 지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뛰어넘어서 저쪽 문장하고 연결되는 문법을 담화 문법이라고 합니다. Discourse gramma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쉽지 않았죠. 왜 그러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나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뭐 잘 찾아냈어요. 도움받아가지고. 그다음에 4번 I am yet to find 뭐 이런 말들은 쓸 수 있는 말이 be to 용법이에요. be to 용법. have to나 똑같아. must 뭐 이런 거 똑같아. be to 용법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 오류를 잡아내서는 안 되는 거고 수정이 불필요한 거고 hurt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놓친 거가 너무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쉬운 문제 틀려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챙겨주시는 그런 강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윤혜 선생님, 시원시원합니다. 예, 그런데 약간은 좀 투박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첫 강평치고는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면서 조금씩 세련되어지고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 파악을 무난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어법 쓰이라고 하는 걸 분석할 때 지각 동사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쓰이 다음에 that가 생략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장은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쓰이라고 하는 말을 다음에 쓰이 다음에 that가 있을 때는 that를 절대 생략 안 해요. 네, 굉장히 포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ecome dusty라고 하는 말에서 dusty라고 하는 말 해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먼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먼지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책이 어떻게 먼지가 됩니까? 마술을 부리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디테일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예술가처럼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말솜씨가 좋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 말솜씨 말을 재미있게 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 뛰어나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어법 문제 when을 where로 고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The fun of reading doesn't end when the book does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란 말이죠. 이게 왜 어렵냐? 이거 틀렸는데 왜 어렵냐? 왜 어렵겠어요? 영어스러운 문장이야. 우리말스러운 문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놓치고 애들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영어스러운 표현이에요. 영어적인 표현. 예? The fun of reading doesn't end when the book does 라고 하는 거. 예? 책이 끝날 때에도 이 책을 읽는 재미는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게. 예? 미국식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나올 때 틀리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또 정확하게 방향착오 없이 그렇게 가져가고 풀기 위해서 어법, 독해, 어휘 뭐 이런 그 훈련들을 더욱더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우윤 선생님, 애교 넘치는 상큼한 목소리로 중등부에 최적화된 그런 좋은 강의 선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속도감, 또 충분한 그런 풍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는 좋은 그 독해 강의였고요. 어법 분석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력이 있어요. 어법 분석도 잘했고 설명도 아주 딱딱 그 용어 같은 거 사용 잘하면서 정확하게 잘 해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1번에
most of people인가 나오죠. most of people인가요? 뭔가요? most of people. 저 이제 바로 잡는 건데, most of the people도 되고, most people도 되고, 둘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most people이 원문에 나온 거고, 저게 정답이에요. most of the people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the people이 되는 순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특정 집단이 돼가지고, most of the people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의 처음이야.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the people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most people.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 돼요. 우리말로는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most of the people과 most people 이것들은 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조윤 선생님, 다른 어법 문제들은 설명 잘했고, 특히 4번 시제어법 분석과 설명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판서 강의할 때 너무 그냥 칠판 보고 판서하고 칠판에 대고 설명하고 접촉 끊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 맞춤, 시선 접촉 유지하는 거 꼭 좀 명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주 선생님, 지문 전개 방식에 맞춘 주제 파악 좋았습니다. 네, 문제 해결책과 뭐 이런 것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분석한 거 좋았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모든 지문들이 영어 지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개 방식이라든가 뭐 내용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지문들이 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반 논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돼지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2번 어법 아주 좋았습니다. 난이도 있던 문제들인데 잘 해결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2번 능수관계에 따지는 increase죠. The wisdom will increase냐, will be increased냐라고 하는 건데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는 be increased를 쓰면은 그 지혜가 특정한 어떤 에이전트에 의해서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막연한 상황에 의해서 지혜가 드러나고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동태 안 씁니다. 수동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우리말처럼 아무 때나 그냥 푹푹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증가되는 거예요. 지혜가. 막연한 상황에 의해서. circumstance. 이럴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분명한 에이전트가 없어. 수동태 안 씁니다. 아무 때나 수동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여유가 없이 좀 서두는 느낌. 뭐 1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서두는 느낌이었고 긴장 탓이었겠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판서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게 어떤 미적 감각이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영 선생님 이번 달에도 역시 좋은 강의 보여주셨습니다. 고2 지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면서 먼저 나온 그 키워드 world 세계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와 맨 뒤에 나온 society 사회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동의어 연수의 관계 뭐 이런 분석을 하면서 주제를 정확하게 잘 잡아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 강의하면은 정말 깔끔해지는 거죠. 이게 어려운 지문이 쉬워지는 거고, 다음에 어법 분석도 이렇게 이제
독해가 잘 되다 보니까 난이도 높은 어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풀이가 잘 됩니다. 2번 부정사의 의미상을 주어 질문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청중의 반응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 확신을 굳혀가는 그런 모습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강의였다고 봅니다. 입사 초기에 강평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진짜 그때 많이 못하셨어요. 형편없었어요. 그 재평가를 몇 번 정도 받으셨나요? 혹시? 수도 없이 받았죠. 재평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평가 받을 일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멋진 강의자로 우뚝 서신 우리 최윤영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고가 선생님들 3월 강평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